참고로 뭐 네오 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건 뭐 제대로 된 특성론이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네오 PI 첫 번째가 뭐냐? 신경질적인 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민하다, 둔감하다. 요거를 따지는 게 N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neuroticism. neuroticism이란 영어로 되어 있는 철자고 뉴로티즘이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예민하다, 둔감하다, 신경성 척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오 PI에서 요거를. 그래서 요게 이제 비교적 신경질적인 사람, 민감한 사람이다, 둔감한 사람이다 따지는 척도이고, 두 번째가 방금 얘기해서는 사회성 척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냐. 5가 이번에 이제 설명하는 게 openness. 자, openness라고 하면 개방성이죠, 개방성. 개방성인데 이 개방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고력이 얼마나 열려있냐,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냐,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본인 고집을 부리냐. 받아들이는가, 고집을 부리는가지 나누는 게 5예요. 개방성. 네 번째가, 이제, 요거 지금 PI에선 P라고 적게 되는데, A라고 해서 조화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오 PI라고 쓰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척도 내에서의 이름은, 척도 내에서의 이름은 N, E, O, A, C입니다. N, E, O, A, C. 왜냐면은 이 네오 PIRL이라는 그 검사지 이름이라고 하죠. PI는. 그래서 요 특성 중에서 있는 A, A랑 C를 보면은 A가 뭐냐? agreeableness. 조화성. 일본어는 조화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협조를 잘하냐? 이것도 뭐 고집인데 협조냐 동조를 잘하냐? 아니면 지 혼자서 일을 잘 처리하냐? 지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냐?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C가 이제 성실함. conscientiousness.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잠깐만. conscientiousness. conscientiousness.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성실한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목적 지향적인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뭐다? 뭔가 과제가 발생을 하면 그걸 바로 클리어를 하거든. 뭔가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데 이걸 해야 돼. 그럼 목적 지향성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금방 도전을 하는데, 그 목적 지향적이 아닌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도전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네오 PI 검사고,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성격 심리학에 사용되고 있는 빅5라는 개념인데, 빅5, 이 공통된 소재에 들어가 있는 5개의 빅5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검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걸 가지고서 검사지를 보통 만들고 있고, 이 특성론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 특성론 안에서도 뭐 이게 뭐 E, N, E, O, A, C가 정말 많다부터 해가지고 정말 적다까지 5개로 보통 나눠요. 단계를. 이 네오 PI 내에서도 이거를 5개로 나눠요. 이거를 총 각자 5개씩 나눠요. 각자 5개씩 나눠가지고 이러한 기질이 비교적 세다 혹은 비교적 약하다로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가지수가 몇 개예요? 5 곱하기 5야. 5의 5승이야. 제가 말하면 5의 5승이죠. 5가 5개 있으니까 5의 5승 정도가 되는 심리학 검사가 공통이에요. 공통.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특성이 5의 5승이야. 5의 5승 계산하면 얼마야? 잠깐만, 이건 계산해보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숫자가 5의 5승인데 이 5의 5승을 계산만 해봐도 좆도 많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자, 계산해봅시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3125. 기본으로 나오는 게 3125거예요. 공통으로 사람 특성이 나올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걸로 사람을 나눴을 때도 5000개가 넘어가는 거야. 아니 3000개가 넘어가는 거야, 특성이. 이것만 해도 3000개가 특성이 넘어가는데 MBTI가 믿을만해요? MBTI가 믿을만해? 지금 실제 검사하는 게 3125개를 검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16개로 나눈다고 하면 그게 믿을만하냐고. 절대 믿을만한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따지지 않고 그거 따라가지고 어떤 경향이 어떤 거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MBTI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술이 접목된 유형론과 특성론이 같이 결합된 인터넷 내에서 믿을만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건 실제로 사용되는 척도의 일부로 사용한다는 거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는 그 기준을 16개로밖에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INTJ 뭐 ENFT 뭐 이런 게 다 있어도 기껏 해봤자 16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다는 이 정보를 듣고 나니까 MBTI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적인 그런 성격 심리학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테스트 같은 거에서도 질문지법, 실제로 사용되는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 따지면은 3000개 기본으로 넘어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 이게 이제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뭐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죠. 왜 MBTI를 믿으면 안 되는가? 왜 혈액형별 성격을 믿으면 족같은가?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가? 기본으로 3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뭐가 포함이 된다? 신뢰성 척도가 포함이 된다. 신뢰성 척도가 포함이 되는데, 이 신뢰성 척도가 뭐냐? 이 사람이 질문지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충 대답한 건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검증하다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쳐본 적이 있다.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 솔직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여기 예스를 치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노를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누구나 당연하게 예스라고 불러야 되는 것들, 이런 누구나 당연하게 예스라고 불러야 되는 것들에 노라고 대답하는 것이 특정 개수를 넘어가면, 정확하게 난 못 알려드려요. 정확하게 못 알려드리고 특정 개수를 넘어가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다. 이 검사 결과에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질문을 2번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라고 해놓고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쯤 뒤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자, 맥락상 완전히 똑같은 질문이죠. 근데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완전히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마 그런 성격검사, 제대로 된 성격검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왜 똑같은 걸 2번 물어보지? 되게 질문지가 조떡인데 이 긴 질문지 속에서 왜 똑같은 걸 2번 물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무조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왜 똑같은 걸 2번, 당연히 있지. 실제로 존재하는 테스트에는 이게 많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걸 2번 물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4번을 했어. 근데 여기서 1번이래. 그러니까 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한다고 합시다. 매우 그렇지 않다, 뭐 그렇다, 보통이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단계로 나온다고 치면은 1번, 4번을 고른다고 쳐봐. 처음에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해서 뭐 그렇다라고 표현했어.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대답할 때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 난 나의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판별해내는 항목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MBTI에서는 그게 하나인가 2개밖에 없어요. 하나였나 2개밖에 없었을 거야, 내 기억에 맞으면. 근데 내 영상 보면은 거짓말을 검증해내는 방법이 하나에서 2개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신뢰성 척도가 하나가 이 거짓말을 골라내는 거였고 나머지 하나가 이 대충 대답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나가는 거였는데, 이건 간단해요. 대충 대답하는지 아닌지는. 이것 또한 간단해요. 순서를 바꾸면 돼. 순서를 바꾸면 돼. 그게 역항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항목. 역항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다 랑 사람들이랑 섞이는 걸 싫어한다.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나는 혼자 있는 걸 즐긴다. 나는 사회적인 자리에 출석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싫다. 혼자 있는 게 싫다. 사회적인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싫다라고 맨 마지막에 적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4번을 찍었어. 여기도 4번을 찍었어. 그럼 이게 믿을만해요.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는 역항목 질문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충 시험을 치고 있는 건가, 그런 신뢰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MBTI에서는 그걸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가 MBTI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MBTI를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실제로 믿을 만한 테스트는 뭐가 있습니까? 유형론, 특성론 그런 거 됐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하려면 그럼 우리는 무슨 테스트를 써야 되는 건가? 무슨 테스트를 써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제일 편한 건 그거죠.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법이야, 면접법.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그 성격에 관련된 질문 같은 거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성격을 측정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손해거든. 간단한 이런 면접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이 면접법이에요. 근데 보통 성격 검사는 면접법을 안 합니다. 왜냐? 아까 전에 봤듯이 그 네오 PI 같은 경우에는 질문 항목이 적어도 1시간 반 동안 내가 읽으면서 해야 돼요. 적어도 90분 정도를 내가 읽으면서 해야 돼.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이 네오 PI를 사용했을 때는 1시간 반 동안 이거를 시켰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성격 심리학을 3주 동안 진행하는데 일주일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격이 어떤 건 솔직하게 대답하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데만 90분이 걸려. 근데 이걸 면접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면접으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그래서 보통 면접으로는 잘 안 합니다. 할 순 있어. 해봤다고 하는데 할 순 있어요. 할 순 있는데 면접으로도 할 순 있는데 보통 뭐로 한다? 질문지법으로 한다. 질문지로 한다. 질문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거짓말을 탐지해내는 항목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지법 중에서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내가 했었던 네오 PI, 네오 PIR 요 실제로 있는 테스트가 있고 요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법적 효력이고 이거는 병도 같이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울증 기질이 있다라는 거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미안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검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의사가 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거는 네오 PI가 아니라 MMP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있나 없나를 판별하는 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MMPI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질문지법 같은 걸 만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 이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을 판별해 내는 거잖아요. 우울증을 낸 사람들을 판별해 내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잖아요. 이 MMPI는 뭐다? 반대예요. 만드는 방법이 반대였어요. MMPI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질문을 미친듯이 해. 한 10장가량 되는 질문 10장가량 가득 채워서 질문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들을 쫙 모아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해요.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 우울증 환자가 가질 법한 특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라는 걸 체크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신뢰도를 확인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이외에 본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는 무조건 yes 아니면 no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이 중간 중에서 이거냐잖아. 이게 중간이고 yes고 no면은 여기 들어가냐니까 여기서는 해석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점수가 가장 높은 두 개를 코드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높은 게 5번, 6번이다. 그럼 5, 6 코드 해가지고 이런 기질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뭐 5, 6, 8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어도 신뢰도 척도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것들 3개에서 4개 정도를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공통되는 응점만 빼서 이 사람 성격이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게 MMPI예요. 요게 MMPI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랑 그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랑 순서가 반대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정통적인 순서가 뭐가 있냐? 태그3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3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작년에 다 시험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서 레포트를 냈어야 됐던 것들인데 요 신뢰성 척도와 타당성 척도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그 성격을 알아내기 위해서 네오 PI를 포함해서 새로운 질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오 PI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은 똑같습니다. 뭐 이게 높다 그러면 어떤 게 있고 뭐 얘 같은 경우 A라는 척도가 뭐 어른스러움 뭐 이런 게 있고
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독립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냐라는 것도 따로 척도가 있고, 이런 네오 PIR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태그3의 장점은 뭐냐? 이거 보통 태그3는 15분에서 30분 하면 됩니다. 글을 잘 알아먹고 있는 정상인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은 15분에서 30분 하면 검사가 끝나요. 그래서 이걸 보통 단체 검사로 돌립니다. 본인 성격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럼 태그3를 보통 단체 검사로 돌려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오피아이는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떨어질 수 있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박하듯이 나오는 게 이 태그3 상당히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는 네오피아이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럼 세 번째가 뭐 있냐? 투영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흥미로운 분야가 나올 텐데, 이 투영법이 뭐가 있냐?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로르샤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딱 보여주고, 그 그림에다가 이상한 잉크 떨어진 자국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로르샤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그림들은 다 가짜예요. 저는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습용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심리학에서 1급 비밀로 취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거를 먼저 알고 보는 거랑, 이 그림을 먼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는 반응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누설하면 안 되고, 절대 밖으로 빼내서는 안 되는 1급 비밀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 이 로르샤그 테스트의 투영법에 대한 것 자체가 많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이 투영법이 뭐냐? 이 말 자체로 따져보면은 뭔가를 비춰본다. 뭔가 안쪽에 있는 걸 본다라는 거죠. 투명하다 할 때 투, 뭐 그걸 영상화한다 할 때 0이니까. 안에 있는 거를 투명하게 내비친다는 뜻인데, 그게 믿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반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회에서 내놓지 못하는 이 깊숙하게 숨겨놓은 곳에 있는 본인의 성격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 존재한다라는 걸 꺼내보려면은 우리가 모르는 걸 줘야 한다. 얘가 뭔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자극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중성적인 자극, 중성 자극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보는가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로르샤그 테스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것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하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유출하면은 자격증이 박탈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있다면.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인터넷에 뭐 이런 사진이 떠돈다. 이런 사진이 떠돈다. 가짜예요. 다 가짜야. 웬만한 거 다 가짜야. 실제로 그걸 유출한 사례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 중에 이거는 진짜 같아, 이거는 가짜 같아라는 거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누출됐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실제 누출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학계 내에서는 누출됐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누출이 됐다더라. 근데 비슷한 그림이 너무 많아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다. 누출이 됐다고 해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누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는 하겠지만, 그게 어떤 게 누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인터넷에서 로르샤그 테스트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전부 다 봤어요. 구글에 떠있는 모든 그림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럼 그 중에 한 개 정도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인터넷상에서 자료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로르샤그 테스트에 사용되는 실제 그림이 나와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출됐다는 사례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걸 실제로 봤기 때문에, 노출됐다라는 그 그림이 어떤 건지도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구글에 검색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노출됐다는 사례 자체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르샤그 테스트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의사가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거를 뭐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잘 없어졌어요. 요즘은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아니야. 왜?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해서 신뢰성이 많이 의심을 받거든.
신뢰성에 의심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 쓰는 기법이 뭐냐? 요즘 이거 대신에 쓰는 기법이 뭐냐? 라고 한다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을 법한 건데 미술치료, 미술검사, 미술치료라고도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게 HTTP일 거예요. House Tree People. 이 검사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무한도전, 2000년대 초반 무한도전에서 송형석 선생님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무한도전 멤버들 상대로 사용했었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 검사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나무만 그리라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풍경화를 그려보는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어떤 걸 풍경화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 산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해를 그리고 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풍경을 그리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이게 미술 검사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SCT 검사. 문장을 완성시키는 검사. Sentence Complete Test. 문장을 완성시키는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비가 라는 문장을 써놓고 뒤에 줄을 꺼놨어. 자, 이 뒤에 뭐 넣으실래요? 본인이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세요. 본인이 쓰고 싶은 단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때려넣어서 본인이 다 한번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 뭘 완성시키냐라는 게 SCT예요.